엄마, 나 이제 한국 여행 보내줘. 제시카가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대학 입학 시험 성적표였죠. 엄청난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에 비해 약간 떨리는 손끝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도 순간 긴장하며 성적표를 건네받아 펼쳐보았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760점, 수학 800점, 총합 1560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점수였습니다. 이 성적이면 미국 최고 명문대인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점수였어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웃으며 소파에 푹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했잖아. 내가 조지아주 최고 대학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한국에 여행 가겠다고 했잖아. 저는 아찔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 약속이 떠올랐죠. 그땐 솔직히 제시카가 이런 성적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녀는 당시 수학에 재능이 없다고 믿고 있었고 조지아에 있는 평범한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제시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입니다. 미국 남부의 평온한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서로를 잘 알며 인사하곤 하죠. 그곳이 제 고향이고 지금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어릴 적 제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항상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꿈이 조금씩 바뀌었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더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엔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큰 보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 문제로 고민하며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하죠.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셸, 당신과 대화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잘했다고 느껴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제 딸 제시카입니다. 그녀는 저의 첫 번째 청중이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예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학생 은진이를 만난 이후로 제 딸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이라는 친구, 그리고 한국의 특별한 교육 방식은 대체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3년 전 어느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은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만점이라고?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가 보네. 엄마, 그런데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은진이가 문제를 푸는 걸 봤는데 계산기를 전혀 쓰지 않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냥 답을 술술 적더라고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 제시카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저 역시도 대학 시절까지 계산기에 의존해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한 번 더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 보면 어떨까?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 후 은진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와인도 곁들여 저녁 식사를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화는 즐겁게 흘러갔고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은진이는 정말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제시카가 그러는데 계산기도 쓰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제 질문에 은진이 부모님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은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요?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 가는 실력이에요. 어릴 때 수학을 어려워해서 주산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미국에 온 뒤로는 자신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시카가 부러워했던 은진이의 실력이 한국에서는 겨우 중간 수준이라니요. 주산? 그게 뭐죠? 제가 물었을 때 은진이의 아버지는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산을 모르시겠군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학의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주산과 암산을 배웁니다. 이게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수학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습하며 미국 고등학교 수학 수준은 이미 한국의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이가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훈련과 기초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은진이의 부모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 제시카도 몇 년 후엔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은진이가 제시카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은진이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며칠 후 은진이는 주판을 가지고 와서 제시카에게 주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시카의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한국에 데려가 줄 거죠? 제시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갑작스럽게 이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려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장난스레 답했습니다. 그럼 조지아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점수를 받으면 생각해 볼게. 제 입에선 아무렇지 않게 나온 말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시카는 평소 수학에 약점이 많았고 자신감도 없던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그렇게 먼 곳을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시카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약속했어요. 꼭 기억해요. 내가 조지아주 최고 대학 기준을 넘어서는 점수를 받으면 엄마랑 같이 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은진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시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산을 배우던 초반에는 좌절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제시카는 주판을 두드리다가 삐져나간 구슬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녀를 도왔습니다. 제시카, 이건 단순히 계산만 잘하기 위한 게 아니야. 주사는 내가 숫자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너도 곧 숫자가 눈앞에 떠오를 거야. 그 말처럼 몇 주가 지나자 제시카는 간단한 덧셈부터 곱셈까지 주판 없이도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문제가 풀릴 때마다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시카가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날,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 없이 공부를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수학 문제집을 풀며 눈을 반짝이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은지는 수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제시카에게 조금씩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 들어봐.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야. 은진이 보여준 뮤직비디오를 처음 본 제시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와, 이 사람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대박이야. 옷도 너무 멋지다. 그날 이후로 제시카는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방은 K-팝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찼죠. 엄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그들의 학교 생활도 너무 다르게 보여요. 나도 한국 교복 입어보고 싶다. 제시카는 어느 날 TV 속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너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가 보네. 하지만 꿈만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한국에 가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저는 그 말로 제시카의 의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열정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어느 날 제시카는 진지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싶어요. 은진도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 여기 와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무심코 했던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제시카. 내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 조지아 최고 대학 기준 점수를 넘기면 엄마랑 한국에 갈게.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한다. 노력의 결과를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 순간부터 제시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수학 문제집과 노트로 가득 찼고 방과 후에도 은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제시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학생에서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수학 천재로 변신했으니까요. 그녀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이미 끝내고 대학 수준의 수학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시카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근처 대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그녀는 늘 약간 긴장했지만 곧 교수님이 설명하는 수학적 개념과 문제 풀이에 몰입했습니다. 주변엔 자신보다 나이 많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제시카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수업 중에 손을 들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면 교수님조차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제시카. 여러분, 이 질문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선형 대수학의 고급 응용입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에서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시카가 가장 좋아했던 강의는 미적분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죠.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울 때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로켓의 궤도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미적분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과 수학의 협업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노트에 문제를 적으며 한 번 더 교수님의 설명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며 복습을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제시카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로켓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궤적을 계산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제시카는 들뜬 표정으로 결과를 들고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저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학 교과서 앞에서 좌절하던 제시카가 맞나 싶었죠.
시험 한 달 전, 제시카는 은진과 함께 매일 스터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집을 넘기며 고난도의 문제를 서로에게 내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진이도 미국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노력은 상호작용으로 더욱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래? 내가 보기에 이건 너라면 5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은진이 웃으며 문제를 건넸습니다. 제시카는 한참 동안 문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5분? 장난하니? 이건 3분도 안 걸릴걸. 그녀는 펜을 휘두르며 풀이 과정을 써내려갔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다니. 내가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야.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제시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주판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시험에서는 주판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시작점이었기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건이었죠. 시험장에 들어간 제시카는 커다란 교실에서 긴장한 학생들 틈에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고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시험지를 펼쳤을 때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여기 있어. 문제들은 그저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야.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야.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그녀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며 차근차근 풀어갔습니다. 계산 문제는 암산으로 빠르게 해결했고 복잡한 응용 문제는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 답을 도출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그녀는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제시카는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은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시간, 엄마와 했던 약속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에 뜬 점수를 보는 순간 제시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어 760점, 수학 800점, 총합 1560점. 믿기지 않는 점수였습니다. 영어와 다른 영역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수학 만점이라는 결과는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저에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약속했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딸을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시카, 내가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다니. 엄마가 약속했잖아. 한국, 우리 꼭 가자. 그날 밤, 제시카와 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이렇게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시카가 이룬 꿈과 열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죠. 엄마, 은진,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진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제시카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신이 나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한국의 첫인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시설들. 제시카는 수화물을 찾으러 이동하는 동안에도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 로봇 봐요. 저기 있는 안내 로봇이 사람들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공항 로봇이 다가오자 제시카는 흥미로운 듯 터치스크린을 눌러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로봇이 친절히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시카와 은지는 롯데월드로 향했습니다. 제시카가 가장 기대했던 곳 중 하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설레게 한 건 바로 한국 교복 체험이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교복 입어봐요. 근처 교복 대여점에서 제시카는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체크무늬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리본 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선 제시카는 스스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나 지금 진짜 한국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사진 찍어야 해요, 빨리. 은진과 나란히 교복을 입고 놀이공원에 들어선 제시카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고 분수대 앞에서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롤러코스터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요. 타봐야 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 제시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소리쳤습니다. 으아, 무서워. 아니, 재밌어. 다시 탈래요. 놀이기구를 즐긴 후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로 향했습니다. 그 높이와 위용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123층 전망대에 도착해 서울의 야경을 본 순간 제시카는 숨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도시 전체가 빛으로 덮여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처음 느꼈어요. 그녀는 창가에 바짝 붙어 서울 곳곳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와 고층 건물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엄마, 이거 지하철이 맞아요? 왜 이렇게 깨끗해요? 사람들 소리도 안 지르고 너무 조용해서 도서관에 온 것 같아요.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냄새가 나고 막 시끄러운데 여긴 완전 반대네요. 지하철역 안에 있는 무인 카페도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전혀 필요 없다니 너무 신기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태블릿으로 메뉴를 주문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래잖아요. 영어도 지원되니까 너무 편리해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여행 중 한국 음식을 맛보는 일은 제시카에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은진의 추천으로 간장게장을 처음 맛본 날 제시카는 젓가락을 들어 게살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첫맛에 조금 놀라던 그녀는 이내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게장이 이런 맛일 줄 몰랐어요. 부대찌개를 맛볼 때는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마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국물, 왜 이렇게 깊어요? 소세지랑 라면까지 들어있으니까 완전 최고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시카를 사로잡은 건 한국 치킨이었습니다. 그녀는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번갈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긴 치킨 천국이에요. 어떻게 치킨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이 다 달라요. 길거리 음식 또한 그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을 때는 매콤한 맛에 얼굴을 찡그리다가도 다시 한 입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 맵다. 그런데 왜 자꾸 손이 가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로 몇 주 전 은진이가 미리 예약해둔 아이돌 콘서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시카는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에요. 내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아이돌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날. 믿기지가 않아요. 콘서트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하자 그 거대한 규모에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팬들이 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팀을 좋아한다고요? 정말 대단하다. 입구 근처에는 다양한 굿즈를 파는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현장에서 바로 응원봉을 하나 샀고 손에 들고 흔들며 신이 났습니다. 이거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팬들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아이돌 콘서트의 황홀한 순간,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의 조명이 켜지자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며 은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진, 저기 봐. 그들이 무대에 섰어. 진짜 저 사람들이야. 아이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음악의 비트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팬들이 다 같이 외치는 응원법을 따라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음악 콘서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축제예요.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니. 엄마, 이건 꼭 경험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제시카는 공연장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다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공연장 주변은 수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은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치우고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이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 이건 정말 배워야 할 문화야. 은진아,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공연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을 때 제시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 여긴 밤인데도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운영돼요? 게다가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열차가 늦는데 여긴 정시 도착이라니. 대단해요. 지하철 좌석 위에 붙어 있는 다양한 광고들도 제시카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아이돌 광고부터 최신 드라마, 그리고 교육 서비스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은진, 여긴 광고도 예술처럼 보여.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게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의 한 주 동안 제시카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의 열기, 질서정연한 거리, 최첨단 대중교통, 그리고 끝없이 매력적인 음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그냥 멋진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모든 게 효율적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시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제시카. 너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 경험이 큰 힘이 될 거야. 한국 여행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은진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갈비집을 예약해 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시카는 아침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강남이라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강남이에요. 그리고 갈비라니. 한국 바비큐를 직접 먹어볼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우리는 저녁 시간에 맞춰 강남의 한 고급 갈비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 걸린 간판에는 고풍스러운 한글 글씨로 백년갈비라고 적혀 있었고 입구 옆에는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나무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 여긴 그냥 음식점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박물관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고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나무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 모습마저도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고 테이블 위에는 깔끔한 도자기 접시와 젓가락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만족스러워요.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다양한 반찬을 놓기 시작했을 때 제시카는 반찬의 수에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반찬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깍두기, 오이김치, 나물무침, 연근조림, 잡채 등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제시카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은진,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물론이지, 제시카. 한국에서는 반찬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어 등장한 메인 요리, 갈비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두툼하고 윤기가 흐르는 갈비는 특별한 마리네이드 소스에 잘 재워져 있었고 숯불에서 막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직접 테이블 옆 숯불 그릴에 갈비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 들려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그리고 이 냄새. 와,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제시카는 구워진 갈비 한 점을 상추 위에 올리고 쌈장과 마늘, 고추를 더해 입에 넣었습니다. 첫 한 입을 먹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맛이에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고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가 진짜 완벽해요. 갈비를 비롯한 모든 음식과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된 제시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진에게 말했습니다. 은진, 한국의 갈비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야. 여긴 음식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딸 제시카를 보며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감 없이 수학을 어려워하던 그녀가 이렇게나 밝고 당당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심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든 시장이든 대중교통이든 우리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명동거리에서 쇼핑을 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제시카와 나는 영어 간판을 찾아 헤맸지만 점점 복잡한 골목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우리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아, you lost? help you? 서툰 영어지만 따뜻한 미소를 띤 할머니의 말에 제시카는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Yes, we are lost. We need help to find the station. 할머니는 지도를 펼치며 직접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보다는 손짓과 간단한 한국어로 알려주셨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길을 잃은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제시카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은 바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너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죠. 특히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제시카는 그 깨끗함과 정리된 시스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지하철 승객들이 줄을 서서 타고 내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엄마.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니까 이런 질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던 제시카에게 어느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힘드셨죠? 제시카는 당황한 얼굴로 사양했지만 그 여성은 끝까지 자리를 양보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한국의 거리도 제시카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부터 경복궁 같은 전통적인 장소까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후 수만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쓰레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미국에서도 널리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문화와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깊은 맛과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정식을 먹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십 가지의 반찬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이자 제시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준비했을까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느끼며 제시카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세심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담은 선물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시카에게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 공공장소에서의 깨끗함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에 담긴 정성을 통해 제시카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건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시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은진을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은진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 한국을 알지 못했을 거고 이곳에 오지도 못했겠죠. 한국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나라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더 부지런하고 더 배려하고 내 삶에 정성을 담아서요.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시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내 삶에 녹여보렴. 너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나는 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배움과 영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딸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꿈과 감사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시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그녀의 한국 여정을 함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녀의 다음 도전도 기대해주세요.